그날의 뉴스. 같은 날짜, 다른 해, 다른 장소, 그리고 완전히 다른 운명. 총성이 울린 날, 집이 무너진 날, 마스크줄이 끝나지 않던 날. 그날의 뉴스는 그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였고 누군가의 인생이었죠. 3월 25일, 그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3월 25일, 그날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숨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일면, 헤드라인. 그날 대한민국을 멈춰 세운 사건들. 기록은 잊었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뉴스 일면 헤드라인 지금 시작합니다. 1973년 3월 25일 서울 한복판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조용한 일요일 오후 서울 남산을 울린 총성. 대통령을 향한 총탄은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범인은 제1동포 출신 무장공비 문세광. 그날 도심은 마치 전쟁터 같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1982년 3월 25일 소주 한 병의 비극. 우이동 집단 살인사건. 술 한잔 하자는 말이 그날 밤 피비린내로 이어졌습니다. 우이동 산장에서 벌어진 잔혹한 집단 살인. 범인은 일가족의 재산을 노렸고 피해자는 한 가족 전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 말만 뉴스 화면에 남았습니다. 1995년 3월 25일 부산을 흔든 붕괴음 산풍보다 빠졌다. 우암동 붕괴 사고. 꽝 하는 소리. 그리고 사라진 5채의 건물. 부산 우암동 노후 주택가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스 폭발도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지하 수침실. 아침밥 먹다가 집이 없어졌어요. 살던 집이 그대로 땅속으로 꺼졌습니다. 2003년 3월 25일 대구가 멈췄다. 조계종 총무원장 피살 사건. 대한불교 조계종 그 중심 인물이 서울 호텔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총무원장 법전 스님. 종단을 둘러싼 갈등과 내부 권력 다툼. 사건은 종교계의 흑막으로까지 번졌고 사람들은 수군댔죠. 이게 정말 스님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맞아? 2010년 3월 25일 침묵의 바다 천안함 그대로 가라앉다. 밤 9시 22분 백령도 근처에서 들려온 쾅 소리.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 났습니다. 북한 어뢰 공격 가능성. 군의 늑장 대응. 그리고 46명의 실종자. 차가운 물속에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마스크줄. 끝이 없었다. 전국이 멈춘 날. 3부제 마스크.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죠. 출근 전 줄 서고 퇴근 후 또 줄 서고. 줄 끝은 편의점도 약국도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 만든 행렬이었죠. 애가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그 말이 그날 대한민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총성, 붕괴, 침묵. 뉴스 속 단어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날의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뉴스가 조명하지 못한 곳엔 조용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골목, 식당, 택시 안. 그날 우리들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날의 뉴스 이면, 사회면 시작합니다. 1977년 3월 25일 쌀집 문이 닫혔다. 배급표만 흔들리는 동네. 오늘은 쌀 들어오는 날이잖아. 동네 아주머니들 양은 바가지 들고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쌀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배급표는 있지만 쌀은 없고 답답한 속만 부글부글. 정부는 쌀값 단정을 말했지만 시장엔 국산 쌀 대신 미군 원조 밀가루가 더 많았죠. 그날 저녁 밥상 위엔 또 밀국수였습니다. 1986년 3월 25일 지하철 문에 낀 사람 출근길 멈춰
세운 사고. 문 열어주세요. 사람 껴있어요. 서울 신설동역. 출근 시간 전동차 문 사이로 한 사람이 끼인 채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비명, 놀람, 그리고 정지. 당시 지하철엔 안전 센서도 없고 문 닫힘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경고문 하나 붙었죠. 문 닫힐 때 손 대지 마세요. 그 문구엔 누군가의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25일 IMF 식당가 오늘도 빈 테이블만 가득합니다. 점심시간 을지로 식당가. 예전 같으면 줄 서서 기다리던 곳인데 가게 안엔 사장님뿐, 대신 거리엔 구직자들이 배회했습니다. 양복 바지엔 먼지, 명함은 있지만 전화는 없던 하루. 이렇게 다들 안 오면 나도 곧 문 닫지. 국밥 냄새가 괜히 더 허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2008년 3월 25일 택배 박스 옆에 사람도 있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택배 상자 사이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사람 하나. 택배 기사였습니다. 잠 잘 시간도 쉴 공간도 없어. 그냥 박스 사이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비 안 맞으니까. 웃으며 말하는 그 얼굴 뒤엔 잠 한숨에 기대 살아가는 오늘이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택시 기사님, 오늘도 영원입니다. 거리엔 차가 없는데 정작 손님은 안 잡힙니다. 코로나 2년차 서울 시내 개인 택시 기사님 하루 수입이 0원. 하루 종일 돌았는데도 한 명도 못 태웠어요. 자동문은 열리지 않고 미터기는 그대로. 그날도 주차장에 차 세운 채 기사님은 창밖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거창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된 것뿐이었죠. 그날의 뉴스 이면 사회면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 대중들의 열광을 담은 3면, 연예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시절 모두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든 사람이 있었죠. 노래 한 소절에 사진 한 장에 심장이 뛰고 설레고 따라 불렀던 그때. 그날의 뉴스 3면, 연예면 시작합니다. 1979년 3월 25일 은방울잠에 무대 위 눈물. 마지막 마포종점. 가요 무대에 울려 퍼진 마포종점. 하지만 이날 무대는 달랐습니다. 은방울잠에 언니가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사생활 논란, 방송국 퇴출설, 소문만 무성하던 시절 마지막 무대 뒤편에서 그녀는 말했죠. 이 노래는 엄마가 가장 좋아했어요. 그 말에 관객석 아주머니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1988년 3월 25일 서울올림픽의 얼굴. 이영애 데뷔 CF 전격 공개. 흰 피부, 단정한 이마,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 서울올림픽 마스코트보다 더 화제였던 CF 속 한 소녀. 바로 이영애였습니다. 깨끗한 얼굴이 이렇게 사람을 멍하게 하나요? 광고 하나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때부터였죠. 아무나 CF 찍는 거 아니야란 말이 생긴 건. 1997년 3월 25일 H.O.T. 행복. 학교 운동장 들썩들썩. 행복하길 바래. 전국 학교 운동장마다 교복 입은 캔디 헤어. 친구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문구점엔 사진이 동났고 교생 선생님도 같이 손 흔들다 혼났다는 전설까지. 오빠 믿어요. 대학은 내년에도 있어요. 2009년 3월 25일 김연아. CF계까지 점령. 빙판이 여왕 김연아. 이번엔 카메라 앞에서도 날았습니다. 쌍꺼풀 없이도 빛나는 눈. 팬들은 탄성. 광고주는 박수. 그날 이후 김연아는 국민광고 여신이 되었죠. 2023년 3월 25일 지드래곤이 돌아온다. 그 말 한마디에 서버 폭주. 컴백 예정입니다. 딱 5글자. 지드래곤. SNS에 올라온 말 하나에 팬들 심장이 쿵. 검색어는 줄줄이 지디 도배. 노래는 나쁜 남자였지만 팬들 반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우리 인생의 배경음악이 될 줄은요. 그날의 뉴스 3면, 연예면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억 속으로 떠나는 마지막 페이지 4면, 독자 회고란으로 넘어갑니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기억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날을 살아낸 누군가의 목소리. 오늘은 그 조용한 기억에 귀 기울여 봅니다. 그날의 뉴스. 사면 독자 회고란 시작합니다. 1981년 3월 25일 라디오 속 목소리. 그땐 텔레비전보다 라디오가 먼저였어요. 학교 갔다 오면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 사이로 전영혁의 음악 세계가 들렸죠. 잘 모르는 팝송이었지만 그 낯선 음색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볼륨을 아주 살짝 올리면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에 두부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 시절엔 음악도 사랑도 다 라디오로 전해졌습니다. 1994년 3월 25일 엄마의 도시락. 그날은 체육대회 연습이라 점심을 운동장에서 먹었어요. 친구들은 김밥, 햄버거 도시락 꺼낼 때 내 도시락엔 계란 하나 올려진 보리밥. 에이, 또 보리밥이야. 괜히 부끄러워졌죠. 근데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 엄마는 진짜 정성껏 싸주시네.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보리밥보다 따뜻했던 건 그날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2016년 3월 25일 지하철 손잡이.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잡았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엔 그 손잡이를 잡는 것도 괜히 눈치 보이더라고요. 장갑 낀 사람, 휴지로 감싸는 사람, 아예 안 잡고 비틀비틀 서 있는 사람까지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면서 어색한 미소만 오가던 그 시절. 우린 그제서야 알았죠. 아무렇지 않던 일상이 제일 그리운 거였다는 걸.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의 점심, 그날의 공기, 그리고 그날의 마음까지 다 남아있죠. 그날의 뉴스. 사면 독자회고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페이지를 천천히 덮어봅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같은 날, 다른 시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3월 25일을 살아냈습니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남은 그날의 뉴스는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날의 뉴스가 누군가의 삶이 되어 또 한 장의 역사가 될 겁니다. 그날의 뉴스였습니다. 내일의 기록도 함께 넘겨봐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기억을 기다립니다. 이상 그날의 뉴스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바다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군함이 두 동강이 납니다. 1991년 대구의 봄날 5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글은 뼈로 돌아왔죠. 그런가 하면 김태희와 비가 연인이 된 날도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역사는 매일 쓰입니다. 하지만 어떤 하루는 절대 잊히지 않죠. 그날 우리는 3월 26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오늘을 전하지만 가끔은 그 하루가 오래도록 남기도 하죠. 어느 봄날의 작은 외침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이들의 이야기,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 한구석에 슬픔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리고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울려 퍼진 뉴스 한 줄이 우리 가족의 안부를 가르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의 뉴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시간의 강을 건너 그날 그 시절의 뉴스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1910년 위순 감옥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부터 2010년 서해 바다에서 들려온 비극의 속보까지. 그리고 이름도 몰랐던 개구리 소년들, 마침내 세상에 떠오른 그날의 기억까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신문 한 장은 다음 날이면 사라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그럼 지금부터 3월 26일에 펼쳐진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날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위순 감옥에서 순국. 그날 중국 위순의 차가운 감옥에선 짧지만 강한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안중근. 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잃은 시대에
총 한 자루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조국의 청년,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그는 담담하게 끝까지 품격 있게 대한의 독립을 가슴에 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하루라도 속히 동양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이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지금도 되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1971년 3월 26일 6.5 티토 대통령 교황청 방문. 정적이 흐르던 바티칸 광장에 낯선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티토. 당시 공산국가 수장이 가톨릭 교황청을 직접 찾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놀랐고 언론은 말했죠. 이 한 걸음이 이념을 넘어선 진짜 외교다. 1975년 3월 26일 파이살 국왕 장례식. 중동의 강철 같은 지도자 사우디의 파이살 국왕이 떠났습니다. 석유를 무기로 삼은 그의 전략은 중동을 세계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3월 26일 온 중동이 울었습니다. 그가 떠난 그날 세상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1년 3월 21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부활.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결정하자. 3월 26일 30년 만에 다시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 그날은 대한민국의 진짜 주민의 시대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정치는 가까워졌고 시민의 목소리는 그날 이후 더 커졌습니다. 2000년 3월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 러시아 사람들은 그날 푸틴이라는 낯선 이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KGB 출신의 조용한 남자. 그가 크렘린의 주인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중심에 서 있죠. 그의 시대는 2000년 3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 서해 바다에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안함, 대한민국 초계함이 두 동강나 침몰했고 46명의 꽃다운 청춘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묻게 되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날 3월 26일 다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그날은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의 외침이, 그날의 슬픔이, 그날의 이름들이 오늘을 만든 씨앗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비극만으로 채워지진 않죠. 그날의 무게 한켠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6일자이면 사회면 뉴스는 기록이지만 어떤 뉴스는 평생 기억으로 남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날은 봄이었어요. 따뜻한 날씨에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섰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와룡산 자락에서 시작된 이 실종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 아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과 방송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11년이 지나서야 유골로 발견되고 말았죠. 그날 이후 아이를 혼자 보내지 말라는 말이 전국 부모들의 습관이 됐습니다. 1999년 3월 26일 멜리사웜 발견. 그날 전 세계 이메일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멜리사라는 이름의 컴퓨터 웜이 폭발적인 속도로 퍼지며 기업 서버부터 개인 메일까지 모두 마비시키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피해의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바이러스는 전염병만이 아니란 걸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2024년 3월 26일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 새벽 어스름 미국 볼티모어의 프랜시스 스코키 브리지에 거대한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장면, 길이 2.5km에 달하는 다리가 순식간에 붕괴된 겁니다. 다행히 구조 신호가 빨리 전달돼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기술과 안전에 대한 불신은 그날 이후 다시 고개를 들었죠.
2024년 6월 24일 보도 한인 여성 피살 사건. 32년 만에 용의자 특정. 1992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한인 여성 고보임 씨가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당시로선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이 무려 32년 만에 지문 재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그날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스는 지나가지만 어떤 뉴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사적인 기억과 가장 공적인 사건이 맞닿는 지점. 그게 바로 그날의 뉴스입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6일자 3면 연이면 그날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2013년 3월 18일 가수비와 배우 김태희 열애 공식 인정. 그날 대한민국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비 그리고 배우 김태희 누구나 한 번쯤 이상형이라고 말하던 두 사람이 연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죠. 이 둘의 열애는 단순한 연애 뉴스가 아니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와, 둘이 진짜 사귄다고? 거리 곳곳에서, 카페에서도, 회사에서도 다들 그 이야기뿐이었어요. 사랑은 조용히 시작됐지만 그날 이후 모두의 축복 속에 조심스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졌죠. 2022년 2월 1일 방송인 허참 별세 안방극장의 오랜 친구 허참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가족 오락관에서 들려주던 웃음소리,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던 따뜻한 진행,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죠. 그날 많은 이들이 TV 앞에서 그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참 아저씨, 진짜 오래 함께할 사람 같았는데 우리 마음속 가족처럼 늘 곁에 있었던 그 목소리 잊지 않겠습니다. 2022년 5월 7일 배우 강수연 별세. 강수연, 그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칸 영화제도, 모스크바 영화제도, 그 앞에선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2022년 5월 그녀는 조용히 세상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리는 조용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연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영화 승부 개봉. 그리고 오늘 한 편의 깊은 이야기 한 수가 영화관에 펼쳐졌습니다. 이병헌, 유아인 두 배우가 바둑판 위에서 만났고 실존 인물인 조은현과 이창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화 승부, 단순한 스포츠 영화가 아닙니다. 돌을 놓는 손끝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담겼고 스승과 제자의 굳은 감정도 그 위에 얹혔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바둑 영화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영화다.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퇴장하고 또 누군가는 전설이 되어 돌아옵니다. 3월의 연예계는 기쁨과 이별, 시작과 마무리가 나란히 어깨를 맞댄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뉴스, 독자들의 공간 독자 해고란 시작합니다. 서울 구로구 거주 38세 김선우 씨. 2013년 비와 김태희 열애 뉴스에 놀랐던 직장인.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동료가 갑자기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야야야, 비랑 김태희 사귄대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드라마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둘 다 너무 멋있어서 그냥 축하밖에 안 나왔어요. 전북 익산 거주 43세 이땡땡씨. 허참 선생님을 보며 자란 세대. 토요일 낮 5시면 무조건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족 오락관 안 보면 친구들하고 얘기 못하니까요. 허참 아저씨의 웃음소리, 말투, 그 따뜻함이 진짜 우리 가족 같았죠. 서울 신촌 거주 24세 윤슬기씨. 2022년 강수연 배우의 팬이었던 대학생. 영화과 학생들 사이에선
씨바지는 거의 교과서예요. 그분이 돌아가셨단 소식 듣고 수업 끝나고 바로 아재 바라아재 다시 봤어요. 충북 청주 거주 69세 박현자 씨. 2022년 송혜 선생님을 직접 본 어르신. 시장에 촬영차 오셨는데 멀리서도 딱 알아봤어요. 사진도 웃으면서 다 찍어주시고 정말 천생 방송인이셨어요. 인천 부평 거주 61세 한민구 씨. 2025년 영화 승부 관람 후 소감을 남긴 바둑 동호인. 이건 바둑이 아니고 인생이었습니다. 3월 26일 그리고 그 어느 날 그날을 살아낸 사람들의 기억 속엔 이름보다 진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뉴스. 여러분과 함께 그 기억을 꺼내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뉴스를 만나지만 가끔은 잊혀진 뉴스 속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을 다시 떠올리는 건 과거를 끄집어내는 일이 아니라 지금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죠. 3월의 그 어느 날, 그날의 외침과 침묵, 웃음과 눈물이 우리 삶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넘겨졌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뉴스는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시간의 신문을 함께 넘겨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잊혀진 이야기 하나를 더 꺼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린 늘 그날을 기억하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오늘도 그냥 흘러가는 하루라고 생각했지? 잠깐만. 3월 27일 그냥 하루 아니야. 왜?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있었지. 비행기 2대가 공항에서 부딪혔고 전 세계가 멈췄던 날이야. 그 테네리페 참사? 누군가는 하늘을 처음 날았고 누군가는 마지막이었어. 그날 누군가는 데뷔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퇴장했겠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평생 못 잊을 기억을 남겼을지도 몰라. 그래서 말인데 그날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그날의 뉴스, 그냥 뉴스 말고 그날의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당신의 그날도 들려주세요. 그날의 뉴스 3월 27편. 오늘이요. 3월 27일. 그냥 봄날 중 하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뉴스 기록을 쭉 뒤져보면 이날은 참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어떤 날은 하늘에서 무너졌고 어떤 날은 역사가 쓰였고 누군가는 이 날을 마지막 날로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날 잊혀진 뉴스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그날의 뉴스. 오늘은 바로 3월 27일 편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1977년 테네리페 참사. 세계 최악의 항공사고. 그날 공항은 멈췄다. 1977년 3월 27일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안개가 자욱한 활주로에서 2대의 보잉 747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 사고 583명이 숨진 항공사고 맞죠? 들어봤어요. 테네리페 참사. 그렇죠. 활주로 차고, 조급한 이륙, 엇갈린 교신, 작은 실수가 모여서 참사가 된 날이에요.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날 공항은 도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이별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네요. 3월 27일, 하늘을 믿었던 날이었지만 하늘이 가장 잔인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1968년 유리 가가린 사망,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다. 1961년 우주를 처음 날았던 사나이 유리 가가린. 그리고 정확히 7년 뒤 1968년 3월 27일 그는 훈련 비행 중 추락해 세상을 떠납니다. 우주를 정복한 남자가 결국 땅에서 숨을 거둔 거군요. 아이러니하죠? 지구를 돌아보고 온 사람이 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그의 마지막 비행은 그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첫 개막전. 청룡과 라이온즈. 그리고 첫 번째 함성. 그리고 1982년 3월 27일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첫 공이 던져졌습니다. 5호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 전광판도 없고
관중석도 딱히 편하진 않았지만 사람들 눈빛은요, 지금보다 훨씬 반짝였어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었죠. 그날은 우리가 프로야구라는 새 시대에 첫 발을 디딘 날이었어요. 그리고 야구장을 나서던 수많은 관중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매년 3월 말엔 개막이 기다려진다고. 1958년 후르쇼프, 소련 총리 취임, 권력을 틀어준 사나이, 세계를 흔들다. 1958년 오늘 소련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있었죠. 바로 니키타 후르쇼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던 그가 총리직까지 동시에 거머쥡니다. 한 명이 당과 정부를 다 쥐고 있었다고요? 그거 거의 왕 아닙니까? 냉전 한복판, 이 한 사람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역사는 알고 있어요. 그날 소련의 권력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1976년 워싱턴 메트로 개통, 지하철이 달리기 시작한 날, 도시가 살아났다. 자, 마지막 뉴스는 조금 부드럽게 가볼까요? 좋죠. 이번엔 미국 워싱턴 DC로 가봅니다. 1976년 3월 27일, 도시 지하에 첫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워싱턴 메트로, 드디어 개통. 자동차가 전부였던 도시가 그날부터는 선로 위에 삶을 가지게 된 거네요. 지하철이 처음 달리던 그날,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그 도시의 심장이 된다는 걸. 이렇게 3월 27일의 헤드라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비극도 있었고, 시작도 있었고, 그날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네요. 근데 뉴스라는 게 꼭 세계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이야기, 그 평범한 하루도 어쩌면 뉴스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젠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면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 삶 속 이야기들, 그날의 뉴스 계속 이어집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7일 편. 자, 앞서 우리가 3월 27일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쭉 짚어봤죠. 하지만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꼭 활주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면입니다. 조금 더 우리 곁에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2025년 영화 4월의 불꽃 개봉, 과거의 불이 지금의 감동으로 피어나다. 2025년 3월 27일, 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 걸렸어요. 제목은 4월의 불꽃. 4.19 혁명을 배경으로 한 실화 바탕 영화죠. 김주열 열사와 어머니의 이야기. 네, 바닷가에 떠오른 소년의 시신, 그리고 그 아픔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민들. 그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 영화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기억이 오늘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2025년 일본 교과서 왜곡 논란, 역사를 바꾸려는 자들, 기억하려는 우리. 같은 날, 일본에선 좀 불편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독도 문제, 여전히 왜곡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다. 병합은 강요가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사람이든 국가든 기억을 빼앗기면 존재도 흔들리거든요.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마지막 국경선입니다. 2025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는 보류, 헌재는 말이 없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가 일반 사건 40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건 아직 헌재 일정상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선고하는 헌재 특성상 이틀 연속 선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법정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2023년 미국 내슈빌 초등학교 총격 사건, 학교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이었는데 이건 좀 마음 아픈 뉴스입니다. 2023년 3월 27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죠. 6명 사망, 그중 3명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범인은 그 학교의 졸업생. 이 사건 이후
총기 규제 논란이 또 한 번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다시는 품에 안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날은요, 그냥 뉴스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 날이죠. 이렇게 3월 27일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았죠. 정치도 있었고 역사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 그리고 연예계, 생활 속 이야기들까지 그날의 뉴스 3면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7일 편 1면이면 조금은 무겁고 묵직한 이야기들을 쭉 걸어왔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일상 속으로 조금 더 가볍게, 때론 뭉클하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연예계의 생활 정보, 그리고 잊히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자, 그날의 뉴스 3면 이제 펼쳐봅니다. 1985년 가수 김정호 별세, 하얀 나비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1985년 3월 27일 가수 김정호 씨가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얀 나비, 이름 모를 소녀, 지금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음악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남아있죠. 그날 하얀 나비는 조용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1994년 CIA 요원 체포 사건, 그날 첩보전의 민낯이 드러났다. 1994년 3월 27일 미국에서 전직 CIA 요원이 체포됩니다. 이름은 올드리치 에임스. 40명이 넘는 미국 스파이의 정체를 소련에 넘겼던 인물이죠. 그날 뉴스엔 한 문장만 떠 있었어요. 국가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뚫렸다. 연예계 생일 소식, 이사, 머라이어 캐리, 제시 제이 등 3월 27일은 무대 위 별들이 태어난 날, 이날은 또 스타의 생일이 유난히 많았어요. 블랙핑크 리사, 미국의 팝디바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영국의 파워보컬 제시 제이까지 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무대 위에서 모두 빛이 된 사람들. 3월 27일은요, 무대 뒤 조명보다 별이 먼저 뜨는 날이네요. 생활정보 3월 27일 제철 식재료. 봄이 오면 입맛도 살아납니다. 자, 생활정보 잠깐 드릴게요. 3월 27일 기준 미나리, 달래, 냉이 제철이에요. 된장국에 달래 넣고 고기엔 미나리, 퐁당 싸먹으면 그건 밥도둑이 아니라 밥강도죠. 식탁 위의 봄. 오늘 장 보실 분들 메모하세요. 휴먼 스토리 출근하는 아버지.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매일 아침 양복 입고 나가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할까봐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울컥했을까요? 누군가에겐 그냥 하루지만 어떤 이들에겐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삶의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3월 27일에 연예계 생활 속,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잊히지 않는 뉴스는 사실 신문도 방송도 모르는 이야기 아닐까요? 맞아요. 누군가의 마음속에만 있는 그날의 기록.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뉴스 사면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직접 살아낸 기억을 담은 독자 회고록입니다. 3월 27일,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날의 뉴스 3월 27편. 3월 27일, 우린 오늘 수많은 뉴스들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중엔 하늘을 날던 이야기, 공항에서 멈춰버린 시간, 그리고 뉴스에 실리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요, 진짜 오래 남는 뉴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신문에도 뉴스 앵커의 멘트에도 없지만 오랫동안 누군가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루. 그래서 오늘 사면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절대 잊히지 않을 뉴스들, 바로 독자들의 회고록입니다. 회고, 출근하는 아버지, 서울 강서구 박정규 어르신, 올해 82세, 아침 6시 반이면 양복 입고 매일 정류장으로 향하신대요.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집에 있으면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배려, 그리고 가장 멋진 퇴근 없는 출근, 그 하루를 지키는 방식, 정말 멋지지 않나요? 회고, 아빠의 빨래. 경기도 수원의 이기현 씨. 중학생 딸에게 처음 세탁기 설명을 들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대요. 아빠,
이건 이쪽으로 접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아빠의 손을 부드럽게 바꿔놓았대요. 딸이 그러더래요. 이 집엔 믿을 사람이 둘 있어. 엄마, 그리고 아빠. 그날 이후 그분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고 라일락 비누 한 장. 부산 해운대 김현주 씨, 29세. 어느 날 자취방에서 라일락 비누 냄새를 맡고 눈물을 훔쳤답니다. 엄마가 쓰던 비누 냄새였대요. 어릴 땐 몰랐는데 그날은 다르더래요. 그래서 서랍 속엔 지금도 그 비누 한 장이 들어있대요. 사람은 향기로 기억된다죠? 그분은 엄마를 향기로 꺼내고 있었습니다. 회고 다시 자전거 뒷자리. 전북 익산 윤성호 씨. 자전거 뒷자리에 아들을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던 어느 날 뒤에서 들려오던 아빠 빨리. 그 목소리에 문득 깨달았대요. 어릴 적 자기가 똑같이 아버지에게 말했었단 거려. 시간이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마음만큼은 과거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날도 뉴스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아주 선명하게. 뉴스는 매일 쏟아지지만 기억에 남는 뉴스는 결국 사람 이야기예요. 잊힌 듯한 하루, 평범한 어느 날의 조각이 어느새 우리를 울리고 웃기고 살아가게 하죠. 그날의 뉴스는 오늘도 그렇게 당신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날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린 기다리고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뉴스. 우린 다음 그날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3월 28일. 달력이 숫자 하나. 그냥 지나간 하루였다고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로가 멈추지 않았고 세상은 방사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우체통 앞에 앉은 노인. 봉투엔 이름도 주소도 없었죠.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야.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적었지. 소음 가득한 지하철에 누군가 남긴 피아노 한 대. 누군가의 연습이 아닌 누군가의 쉼을 위한 악기였죠. 수요일이면 도착하는 어머니의 택배 도시락. 그 안엔 꼭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데워 먹어라. 너무 늦게 먹지 말고. 그날 뉴스가 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겐 절대 잊히지 않을 하루였습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8일. 지금 당신의 기억을 펼쳐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3월 28일. 그저 달력 위의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죽이며 지켜본 텔레비전 속 한 장면, 말없이 고개 숙인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세상이 멈춰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잊혀진 이름들, 놓쳐버린 기억들. 그날을 다시 꺼내보면 우린 또 하나의 시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1891년 세계 최초의 역도 선수권대회. 1891년 3월 28일 런던. 세계 최초의 역도 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그날 인간은 힘이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우승자, 에드워드 리비. 그는 단순히 무게를 든 게 아니라 역사의 첫 페이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1930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개명. 1930년 3월 28일 터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공식적으로 이스탄불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천년의 제국이 남긴 이름 위에 새로운 시대가 도장을 찍은 순간이었죠. 이름이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의 기억까지 바뀌는 기분. 그날 역사도 새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1941년 버지니아 울프. 강가로 떠나다. 1941년 3월 28일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워놓은 채. 나는 더는 싸울 수 없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삶과 문학 사이의 간극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한 영혼의 선택이었습니다. 1969년 아이젠하워 서거. 1969년 3월 2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습니다. 그는 전쟁의 전략가이자 평화를 설계한 지도자였죠. 고속도로를 놓고 번영의 길을 닦아낸 사람. 그날 미국은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닌 한 시대를 떠나보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 섬. 1979년 3월 28일 2호 원자로에서 부분 노심용의 발생.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방사능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었죠. 그날 이후 원자력이라는 단어에 우린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1990년 미 부시 대통령 리투아니아 독립 지지 거부. 1990년 3월 28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 하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당분간 지지할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정치적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외친 사람들은 그날 또 한 번 고립을 택해야 했죠. 역사는 항상 진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걸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뉴스는 사실을 말하지만 기억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이제 이면으로 넘겨봅니다. 우리 사회 속 깊은 이야기들,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면에선 기억에 남은 이름들과 순간들을 되짚어봤죠. 이제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었던 사회, 문화, 정치의 기록들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3월 28일 그 하루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지금 펼쳐봅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시작. 2024년 3월 28일 대한민국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마다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 펄럭이는 현수막들. 그 이름들 중 누가 진심이고 누가 말뿐인지 우리는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정치는 늘 낯설지만 그 결과는 가장 가까이 다가오죠. 투표용지 위 그 작고 얇은 한 장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2021년 미얀마 유혈 진압, 하루 100여 명 사망. 2021년 3월 28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그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년, 여성, 아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값비쌉니다. 그날 흘린 피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의 그림자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5년 한국 최초 CCTV 공개 수사 분당 여고생 사건. 2005년 3월 28일 분당에서 실종된 여고생 사건.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처음으로 CCTV를 공개 수사에 활용합니다. 흐릿한 실루엣 한 조각, 그 장면을 전 국민이 함께 지켜봤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감시와 보호 사이의 경계에서 조금 더 냉정해졌습니다. 2022년 자사고 특목고, 2025년 일괄 폐지 협조 발표. 2022년 3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특목고에 2025년 일반 고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 하나에 기대와 불안이 함께 쏟아졌죠. 입시는 늘 누군가의 기회이자 누군가의 절망이기도 하니까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리비아 공습 정당화 연설. 2011년 3월 28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리비아 공습의 정당성을 담은 연설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수천 명이 학살당했을 것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떨어지는 폭탄. 그날 세계는 개입이라는 선택 앞에서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됩니다. 사회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속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뉴스들 역시 삶과 부딪히며 생긴 흠집 같은 것들이죠. 3면으로 갑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우리 일상의 가장 깊숙한 이야기들. 그날의 뉴스 3면, 지금 펼쳐집니다. 정치도 역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람, 일상, 그리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삼면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갑니다. 웃음, 눈물, 추억이 공존하는 페이지. 그날의 뉴스 3면 지금 펼쳐집니다. 1986년 레이디 가가 탄생. 1986년 3월 28일 뉴욕 하나의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레이디 가가. 무대에선 파격, 가사에선 고백. 그녀는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말하며 세상 모든 이상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녀의 음악은 춤을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괜찮아, 넌 너여도 돼라는 노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2022년 브루스 윌리스 활동 중단 발표. 2022년 3월 28일 다이하드의 영웅 브루스 윌리스 실어증 진단으로 연기 활동 중단을 발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남자가 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잃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 소식이 알려지던 날 수많은 팬들이 영상과 명대사로 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BTS 진 조교 복무 사진 공개. 2024년 3월 28일 조용히 복무 중이던 BTS 진 드디어 훈련소 조교 복무 사진이 공개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두고 세상에서 가장 단정한 조교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 미소에 오늘 하루가 치유됐다고 적었죠. 무대 조명이 꺼졌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생활정보 봄철 제철 식재료. 3월 말 시장에서 봄이 쌓입니다. 달래, 쑥, 냉이, 봄동, 제철나물 하나에 밥 한 공기 뚝딱 먹는 날이죠. 냉이 된장국은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봄은 입에서 먼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그걸 잊지 말기로 하죠. 1972년 세계 최초 여성 뉴스 앵커 등장. 1972년 3월 28일 미국 CBS TV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단독 뉴스 앵커가 등장합니다. 셀리 제시 라파엘. 그녀는 뉴스 속 여성이 아니라 뉴스를 전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나도 마이크 잡을래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감성 휴먼 스토리 노인이 여원 책방. 강원도 홍천 낡은 건물 1층에 책방 하나가 열렸습니다. 주인은 여든을 넘긴 어르신. 매달 손주에게 주던 용돈을 조금씩 모아 책을 사고 책장을 만들고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초등학생. 책을 만지며 물었죠. 이거 진짜 빌려가도 돼요? 그날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책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읽은 마음만 남기면 돼. 화려한 무대도 허름한 책방도 결국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좋아하는 거겠죠? 이야기 속에 자꾸 내 이야기가 비쳐 보이니까요. 이제 사면으로 넘어갑니다. 뉴스가 아닌 진짜 하루가 기록된 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린 수많은 뉴스와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면은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던 순간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남은 하루의 기록들. 그날의 뉴스 사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기억을 위해 적어내려간 뉴스입니다. 회고 우체통 앞에 노인. 매주 수요일 아침 빨간 우체통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손엔 늘 봉투 하나. 주소도 우표도 없는 그 편지는 그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매주 확인하는 거지. 그날의 벤치엔 그 어떤 뉴스보다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고 지하철 피아노 6호선역 입구에 피아노 한 대가 놓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한두 음씩 눌러보고 아이들이 멜로디를 이어갑니다. 그 피아노는 폐업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증한 거였죠. 이건 연습이 아니라 쉼을 위한 피아노입니다.
회고 3년간 모은 유모차, 재활용장역 골목길,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유모차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폐지를 모아 마련한 유모차, 기부자는 동네의 할머니였죠. 난 아이들한테 빚이 많아서 그래요. 밥 얻어먹던 기억 아직 남아서 그분의 손글씨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태워주세요. 아기가 울면 등을 살살 두드려 주세요. 회고, 같은 우산 아래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한 사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였습니다. 졸업식 이후 45년 만에 재회. 이 우산, 그때 네가 빌려준 거야. 그날 우린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회고, 택배 박스 안에 도시락.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매주 보내오는 택배 박스, 된장찌개, 장조림, 묵은지, 그리고 항상 맨 위에 있는 손편지. 밥은 꼭 데워서 먹고 늦게 자지 말고. 나는 그 편지를 한 장도 버리지 못합니다. 회고, 소리 없는 합창단, 수화 합창단의 무대, 말 없는 손동작으로 노래를 들려주던 아이, 그 아이의 부모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날 객석에 앉은 부모는 박수로 노래를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공연이었지만 그날 울린 사랑은 어떤 음악보다 컸습니다. 뉴스는 기록을 남기지만 사람은 마음을 남깁니다. 그래서 잊히지 않는 뉴스는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억에도 잊지 못할 그날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날의 뉴스, 우린 다음 그날에 다시 만나요. 그날 잠실 야구장이 터졌습니다. 1982년 3월 29일 혜택 임봉현이 스리런 홈런을 날리던 순간 사람들은 야구에 빠졌고 대한민국엔 프로야구라는 이름이 생겼죠. 그보다 3년 전 1979년 3월 29일 뉴스 속 한 줄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긴급조치 구호 해제.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2005년 3월 29일엔 탄핵당했던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눈물과 박수 동시에 터졌죠. 그리고 2020년 세상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처음 그 말이 붙던 날이 바로 3월 29일이었어요. 하지만요, 그날 누군가는 된장국 냄새나는 부엌에서 아내와 시장 다녀온 길에 햇살에 잠들었습니다. 뉴스는 잊혀도 그날의 감정은 남습니다. 3월 29일 아무 일도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문 한 장에도 시간의 결이 있습니다. 3월 29일, 그날의 페이지를 넘기면 역사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1979년 3월 29일 긴급조치 구호 해제. 그러나 자유는 아직 멀었다. 그날 겉으론 해제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197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긴급조치 구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소설 한 줄, 대자보 한 장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던 시절. 그리고 1979년 3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은 돌연 긴급조치 구호 해제를 발표합니다. 긴장한 표정의 국민들, TV 화면을 바라보던 거실의 침묵. 누군가는 환호했지만 더 많은 사람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해제가 자유를 뜻하지 않던 그 이상하고도 조용한 봄날. 1982년 3월 29일 프로야구 첫 경기.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공 하나에 함성이 터지고 배트 한 방에 온 나라가 기립했죠. 잠실 야구장. 혜태 타이거즈와 MBC 청룡이 마주선 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개막전. 그날 야구장은 축제였습니다. 그라운드엔 흙먼지가 날렸고 관중석은 25,000명의 열기로 끌어올랐죠. 1회 초 혜태 김봉현의 스리런 홈런. 그 순간 라디오 볼륨은 온 동네에서 동시에 올라갔고 아이들은 배트를 들었고 어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82년 3월 29일
야구는 단순한 경기에서 국민의 감정이 되어버린 날이었습니다. 1993년 3월 29일 전대협 해체. 시대의 깃발이 내려오다. 그들은 깃발을 내려놨지만 마음속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 전대협.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고 거리의 최전선에 섰던 그들이 1993년 3월 29일 전격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운동권은 이제 현실과 타협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죠. 그날 회의장은 조용했고 마지막 성명서 낭독 때 몇몇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386 세대 그들은 깃발을 접고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훗날 정치인이 되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거리에 남았죠. 한 시대의 퇴장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된 날이었습니다. 2003년 3월 29일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범 공개에 분노가 터졌다. 그 얼굴이 TV에 나오는 순간 대구 시민들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로 192명의 목숨이 사라진 뒤 국민들은 연일 분노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경찰은 방화범 김대한 가명의 신상을 전격 공개했죠.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뉴스 화면을 보던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끓게 만들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탄식, 촛불을 든 사람들의 함성. 그날은 단지 얼굴을 공개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에 목말랐던 국민의 마음이 폭발한 날이었습니다. 2014년 3월 29일 삼성. 세계 첫 커브드 UHD TV 출시 미래를 펼치다. 기술이 곡선을 만들자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커브드 UHD TV를 출시한 날 전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65인치 곡면 스크린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해외 언론도 연이어 보도했죠. 기술의 선두주자답게 삼성은 보는 경험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거실이 바뀌었고 국내 전자산업은 새로운 경쟁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화면은 휘었지만 시선은 더욱 선명해진 날이었습니다. 3월 29일 역사의 기록은 종이 위에 있었지만 진짜 기억은 그날을 살았던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면입니다. 그날의 세상은 어떤 고민과 이야기들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날의 뉴스 3월 29일이면 시대는 사건으로 흐르고 사건은 결국 사람들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3월 29일 그날의 사회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1988년 3월 29일 전교조 탄생, 교실에서 시작된 민주화, 여성, 성우. 칠판 앞에서 그들은 먼저 사람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서울 명의려고 1988년 3월 29일 이곳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이 공식 선언되었어요. 당시는 교사들의 노조 결성이 불법이던 시절이었고 전교조에 참여한 교사들은 즉각 해직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날 교실이 곧 사회였고 분필 하나가 칼보다 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1990년 3월 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이 묻힌 날, 여성, 성우. 그는 단지 친구의 마지막을 지켜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1991년 김기설 열사의 분신 사건 이후 검찰은 친구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 썼다며 기소했습니다. 그 수사의 서막은 1990년 3월 29일 서울 남부지검에서 강기훈이 처음 소환되며 시작됐습니다. 그는 나는 유서를 쓴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조작된 체계 속에 묻혔고 그가 결백을 인정받기까지는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2005년 3월 29일 노무현 탄핵 기각, 대통령 복귀한 날 헌재의 결정문 한 줄에 광장에 촛불이 꺼지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2004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한 나라가 찬반으로 갈리고 광장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날 헌재 앞엔 눈물과 환호가 뒤섞였고 헌정사에 남을 한 줄의 문장이 남겨졌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조두순 신상공개 논란. 법은 누구를 보호하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조두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던 그해 2011년 3월 29일 아동 성범죄자 얼굴 실명 공개 논란이 사회를 뒤흔듭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국민의 요구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가까움이 위험이 된 날, 거리엔 사람이 줄었고 식탁에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국 시행합니다. 학교, 교회, 병원, 식당. 우리는 멀어지기를 배워야 했고 그날부터 일상은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떨어져야만 서로를 지킬 수 있던 날 3월 29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사회면엔 법과 제도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 아래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면입니다. 웃음과 눈물, 그 사이에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9일 3면 누군가는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고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3월 29일 그날은 삶이라는 드라마의 장면들이 켜진 날이었죠. 1944년 3월 29일 김지미 출생. 한국 영화의 별이 태어나다. 그녀가 스크린에 등장하면 관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멈췄죠. 1944년 3월 29일 서울. 김지미는 그날 태어났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별들의 고향, 아내. 1960-70년대 그녀는 한국 영화계를 말 그대로 이끌던 여배우였죠. 화려했지만 사생활은 늘 조용했고 그녀의 눈빛 하나에 수천만 관객이 울고 웃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던 시대, 김지미는 그 모든 장면을 온몸으로 버텨낸 여배우였습니다. 1983년 3월 29일 연예인 주간지 일간 스포츠. 연예 저널리즘 시대의 서막. 연예계 뒤시하기를 기다리는 독자들에게 신문이 아닌 소문을 전해주던 매체가 생겼죠. 1983년 3월 29일 국내 최초 연예 주간지 일간 스포츠 창간. 스포츠 기사보다 연예 기사에 눈길이 더 갔고 스타의 이혼, CF 계약, 미니홈피까지 독자들은 다음 호를 기다리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연예인은 그냥 연예인이 아닌 뉴스가 되는 존재가 되었고 연예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 3월 29일 김무열 뮤지컬 무대 데뷔 조용한 첫 발걸음. 그 무대는 환호도 없고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발을 내디뎠죠. 2005년 3월 29일 뮤지컬 그리스. 한 젊은 배우가 조용히 무대에 섰습니다. 이름은 김무열. 그는 그날 무대에서 단 한 줄의 대사,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며 관객보다도 먼저 자신과 마주했죠. 훗날 그는 은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다양한 스크린에서 진심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었고 이 조용한 무대 데뷔는 그의 모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7년 3월 29일 고 박성민 아나운서 전립선암 투병 중 사망 소식 전해져 그는 뉴스보다 사람을 먼저 전했습니다. KBS 9시 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박성민 아나운서. 그는 특유의 또렷한 발음과 따뜻한 표정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습니다. 하지만 2007년 3월 29일 그가 전립선암 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작 52세, 너무 이른 작별이었죠. 동료 앵커들은 생방송 뉴스 도중 목이 맨 채로 그의 부고를 전했고 시청자들은 뉴스에서 울음을 처음 들은 날이라 기억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정종철 옥동자에서 아빠로 돌아오다. 한때 바지 내리는 개그로 전국을 울리던 그가 이제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개그맨 정종철 개그 콘서트에 옥동자로 대중을 웃기던 그가 2013년 3월 29일 SNS에 첫째 딸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옥동자가 아니라 딸바보 아빠로 살렵니다. 그의 진짜 인생은 그날부터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웃음 대신 육아로, 무대 대신 식탁으로 그는 그렇게 가족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든 무대 밖이든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날 3월 29일도
그렇게 누군가는 자신만의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다음은 사면입니다.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회고록. 이젠 당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9일 사면. 3월 29일 문득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분명히 화창했어. 꽃샘추위도 한풀 꺾인 아파트 놀이터에 바람이 살랑이는 그런 오후. 퇴직하고 나서 처음 맞는 봄이었지. 처음엔 어색했어. 일 안 하고 낮에 돌아다니는 게 괜히 눈치 보이고 허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퇴직자로 보는 것 같은 착각도 들고.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괜찮더라고. 아내가 그러더라. 여보, 나 양배추 사러 시장 좀 다녀올게. 애들 셔츠도 하나 사오고. 나는 뭐 별일 없으니까 따라 나섰지. 평일날 한산한 시장 골목. 어묵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어느 아주머니가 앞치마 입고 장화 끌며 물 청소를 하고 있었어. 괜히 좋더라. 이런 평범한 풍경이. 괜히 정육점 앞에 서서 아, 이 고기 싸다 하며 아내가 웃는데 그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나 지금 되게 살고 있구나. 예전엔 늘 바빴지. 시장? 그냥 지나쳤어. 가족이랑 평일 낮에 걷는 일? 상상도 못했지. 그날따라 양배추 하나 담은 아내의 손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어. 집에 돌아와서 된장국 끓는 냄새에 조금 졸았지.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데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더라.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퇴직하고 알았어. 사는 게 일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3월 29일 아무 일도 없던 날. 하지만 나한텐 처음으로 사는 느낌이 들던 날이었어. 숨 고르며 마무리. 뉴스는 잊혀도 그날의 느낌은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당신의 3월 29일은 어떤 장면으로 남아있나요? 그날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그날을 매일 함께 기억해주세요. 뉴스는 잊혔지만 그날은 남았습니다. 3월 30일. 그 하루엔 조약이 맺어졌고 총성이 멎었고 음악이 시작됐고 그리고 한 사람이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는 지하철을 처음 탔고 누군가는 고흐의 그림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에 담긴 아버지의 고단함, 바늘 끝에 묻은 엄마의 기도, 뉴스가 놓친 그날의 마음들을 우린 잊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 아무 일도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마음이 오늘 당신께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기억을 함께 지켜주세요. 일면 헤드라인 뉴스. 오늘을 만든 그날. 3월 30일 아무 일도 없던 날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였고 그 속에서 조용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1856년 크림 전쟁 종전. 파리 조약 체결. 유럽의 불꽃 같은 전쟁이 멈췄던 날입니다. 1856년 3월 30일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 파리에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전장은 평화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긴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1867년 미국.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1867년 오늘 미국은 러시아에게 한 장의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죠.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넘긴다는 것. 당시 사람들은 눈덩어리를 샀다며 조롱했지만 지금은 그 땅이 금과 석유가 넘쳐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늘 바보 같던 결정을 가장 현명하게 만들죠. 1964년 미국 퀴즈쇼. 제퍼디. 첫 방송. 한 장의 퀴즈판이 세상을 뒤집은 날입니다. 1964년 3월 30일.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가 처음 전파를 탔습니다. 독특한 방식과 명쾌한 규칙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매일처럼 퀴즈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1981년 3월 30일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았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 앞 3발의 총성. 로널드 레이건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지만 기적처럼 일어났고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아내에게 혼나지 않게 꼭 살고 싶었다는 그의 말엔 공포와 인간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1996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개통. 1996년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마지막 구간 강동역에서 마천역까지가 개통됐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출근길이 가벼워졌고 그날 마천 주민들의 발걸음엔 작은 환호가 실려 있었습니다. 2015년 엑소 정규 2집 엑소더스 발매. 2015년 3월 30일 아이돌 팬들의 손은 떨렸고 앨범은 하루 만에 음반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엑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엑소더스가 발매된 날 누군가는 책상 위에 누군가는 휴대폰 안에 자신만의 추억을 그 앨범에 담아뒀습니다. 전쟁은 조약으로 멈췄고 땅은 거래로 바뀌었으며 퀴즈와 음악은 시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열린 그날 누군가는 음악과 함께 청춘을 보냈죠. 3월 30일 그렇게 다양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너머의 사람들 이야기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 합니다. 이면 사회문화 정치편이 이어집니다. 거대한 뉴스가 없었던 날에도 삶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3월 30일 그 하루는 누군가에겐 일상이 바뀌고 누군가에겐 마음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2011년 부산도시철도 4호선 개통. 2011년 3월 30일 부산의 도시철도 지도 위에 작은 노선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총 12.7km 금정구와 해운대를 잇는 도시철도 4호선. 사람들은 말합니다. 버스를 2번씩 갈아타던 거리가 이젠 지하철 한 번이면 된다고. 새로 생긴 그 길 위엔 사람들의 아침과 저녁이 그리고 평범한 하루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1968년 셀린디온 출생. 1968년 3월 30일 캐나다 퀘벡의 한 시골 마을 14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훗날 전 세계 수천만의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린디온. My heart will go on. The power of love. 그녀의 노래는 사랑과 이별, 위로와 회복을 안고 흘러왔습니다. 한 사람의 생일이 누군가의 추억이 되고 또 다른 이의 오늘을 다독입니다. 1987년 빈센트 반 고흐 탄생 134주년 기념전. 뉴욕. 1853년 3월 30일 빈센트 반 고흐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불안했고 그림을 팔 수 없던 시절을 버텼지만 그의 붓끝엔 언제나 빛이 있었죠. 1987년 오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선 그의 탄생 134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그의 편지와 붓자국 앞에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멈춰섰습니다. 고흐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세상은 그날 그를 처음으로 기다려줬습니다. 어떤 변화는 지하철역 개통처럼 눈에 보이고 어떤 감동은 한 가수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남습니다. 그림 한 점은 시간이 지나서야 사람들 마음을 물들였고 그 모든 순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사람들의 마음과 일상의 이야기로 걸어가 보려 합니다. 3면 연예생활 휴먼 스토리 편이 이어집니다. 뉴스는 기록을 남기지만 삶은 기억을 남깁니다. 3월 30일 그 기억 속에서 웃고 울고 가만히 마음을 덮어주는 이야기들을 꺼내봅니다. 1937년 배우 워런 비티 출생. 1937년 오늘 할리우드의 전설이라 불리는 배우이자 감독 워런 비티가 태어났습니다. 바그시, 붉은 10월, 러브 어페어. 그는 사랑과 정치, 이상과 현실 사이를 카메라 앞에서 그려낸 남자였죠. 아카데미 14회 후보 지명. 한 시대의 얼굴이 된 이름. 하지만 그도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수줍은 청년이었습니다. 1990년 서울 남산. 그의 첫 벚꽃개화. 1990년 3월 30일 기상청은 그의 서울의 첫 벚꽃개화를 발표했습니다. 장소는 남산. 3월의 끝자락. 겨울을 버티던 사람들의 어깨에 살며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죠. 그날 피었던 벚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봄이었습니다. 1986년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골든디스크 3관왕. 1986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공개홀. 검은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단 한 곡으로 객석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의 골든디스크 3관왕에 올랐고 라디오와 거리, 가정집과 선술집마다 그 노래가 흐르던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 장롱속 편지 전국 가정문학 공모전 수상작 2007년 3월 30일 전국 가정문학 공모전 수상작 중 한 편 장롱 속 편지. 쓴 사람은 주부 김희정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롱 속에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그대로 옮겨 쓴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 삶을 다시 꺼내준 사람이에요. 1998년 김남길 배우를 꿈꾸던 20살. 1998년 3월 30일 서울예대 연극과에 갓 입학한 20살 김남길은 학교 옥상에서 노을을 보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배우가 될 수 있을까? 훗날 그는 비담이 되었고 허임이 되었으며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엔 그렇게 조용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대에 섰고 누군가는 편지를 읽었고 누군가는 벚꽃 아래에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3월 30일은 뉴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억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평범하지만 가장 지난 하루의 기록을 꺼내봅니다. 사면 독자 회고록 편이 이어집니다. 사면 독자 회고록. 기억은 뉴스보다 오래 남습니다. 아버지의 운동화. 그날도 아버지는 운동화를 신으셨다. 굽이 닳고 끈이 헤어진 운동화. 몇 번이나 새로 사드린다고 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다. 나는 왜 그 운동화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먹먹했을까. 3월 30일 그날도 비가 왔다. 작은 우산 하나 들고 회사 앞에 서 있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퇴근하시는 길 같이 집에 가자고. 그리고 그날 처음 알았다. 아버지가 발을 절고 계셨다는 걸. 운동화 안쪽 발바닥이 닿는 자리가 다 해져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그 신발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 아버지가 달아가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운동화를 한 켤레 사드렸다.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다가 결국 조용히 받아들고 작게 웃으셨다. 그 웃음, 그게 마지막이었다. 바느질 소리. 어릴 적 3월이면 엄마는 바늘을 꺼내셨다. 봄운동회, 새학기, 교복 고치기. 그건 늘 엄마 몫이었다. 엄마는 무릎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 바늘귀에 실을 꿰셨다. 입에 살짝 실을 물고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모습이 마치 기도하는 사람 같았다. 어릴 땐 지루했고 중고등학생 땐 귀찮았고 20살 땐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런데 3월 30일 수선집 간판 아래 앉아있는 엄마를 우연히 보았다. 그때서야 알았다. 엄마는 아직도 나를 꿰매고 계셨다는 걸. 닳아버린 마음, 터진 속 이야기, 기워진 채 살아온 내 삶 어딘가엔 엄마 손길이 다 들어있었다. 바느질이 끝나면 엄마는 실을 끊고 조용히 웃으셨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형의 손. 형이랑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릴 땐 그 손을 매일 붙들고 다녔다. 학교 갈 때도 엄마한테 혼날 땐 더 꼭 붙잡고. 형은 손이 따뜻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잡지 않게 됐고 다투는 날이 더 많아졌다. 고등학생 땐 말도 안 섞었고 군대 가기 전날에도 다녀올게 한마디뿐이었다. 형이 세상을 떠난 건 2015년 3월 30일. 그날 나는 형의 손을 다시 붙들고 있었다. 살짝 굳은 손가락을 내가 꼭 잡고 입을 떼지 못하고 오래 서 있었다. 형은 나보다 늘 먼저 걸었다. 늘 나보다 키가 크고 발걸음이 빨랐던 사람. 그 형이 그날은 기다려주고 있었다. 무섭도록 조용한 장례식장. 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형, 같이 가자. 이젠 정말 다시는 잡을 수 없는 손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내 손이 더 따뜻해졌다. 형이 내 손 안에 조금은 남아 있었나 보다. 기억은 뉴스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기억해주세요. 서귀포시 소정반 폭포 가보셨나요?